반 고흐의 대표작인 별이 빛나는 밤은 달과 별로 가득한 밤하늘의 풍경을 담아내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고흐는 빛나는 별을 그리기 위해 마을은 최대한 작게, 수직으로 뻗은 사이프러스 나무와 하늘은 큼직하게 그려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여기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 보이시나요? 별밤의 백미는 바로 별 주변을 환하게 비춰주는 노란색 광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반짝이는 별의 잔상처럼 보이죠? 이 노란색의 광환에는 반전이 숨겨져 있답니다. 오늘은 고흐의 노란색 사랑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고흐는 파리를 떠나 프랑스 남부 마을 아를로 떠나게 되는데요. 따스하고 아름다운 마을 아를에서 고흐는 다른 화가들과 공동체 생활을 꿈꿨고, 이 시절부터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유명한 작품들을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많이 안타깝게도 이 도시에 왔던 때부터 그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어요. 여러 작은 해프닝들 역시 많았지만 이 도시에서 고흐하면 흔히 떠올리는 정신병이 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고흐가 이렇게 정신병에 걸리게 되어 노란색에 집착을 한 원인을 찾아보자면, 아를에서 생활해오던 시절 압생트라고 하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정신이 붕괴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작품에서도 유난히 노란색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고흐의 대표작 중 하나인 아를르 포름 광장의 카페 테라스에 등장하는 카페는 그가 압생트를 즐겨 마시던 장소였는데요. 당시 이곳은 그날의 고된 노동을 압생트 한 잔으로 마무리하는 평범한 소시민들의 삶을 순환하는 장소였습니다. 고흐가 압생트에 중독되면서 황시증이라고 하는 모든 사물이 노랗게 보이는 병에 걸리기 시작해서 노란색에 집착하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나중에는 그가 노란색 물감을 먹기까지 했다는 소름 돋는 소문까지 전해진다고 합니다. 자, 우리 술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압생트는 19세기 후반에 프랑스를 비롯한 전 유럽 국가에서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던 술입니다. 비단 고흐뿐만 아니라 많은 예술가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았던 술이기도 하죠. 그래서 당시 작품들에서도 압생트를 우리는 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유명한 에드가 드가의 압생트라는 작품이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죠. 물랑루즈로 유명한 툴루즈 로트렉 또한 압생트를 굉장히 사랑했던 것으로 유명하며, 고흐가 압생트를 마시는 모습을 묘사한 작품 또한 그렸었습니다. 피카소 역시 압생트를 사랑했다고 하니 예술가들에게 뮤즈와도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압생트가 큰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나라 하면 김치가 떠오르듯 프랑스 하면 와인이 떠오르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19세기 프랑스는 조금 달랐습니다. 1860년 이후 프랑스 전역의 와인 시장을 초토화시켜버린 필록세라라고 하는 벌레가 있었어요. 바로 진드기인데요. 이 벌레들 때문에 프랑스 전국의 포도원은 거의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게 됩니다. 프랑스에서는 이 필록세라 때문에 더 이상 와인을 제조할 수도 없었고, 와인의 가격은 너무 많이 상승을 하게 되었어요. 당연하게도 서민들은 와인을 더 이상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프랑스의 국민주로 각광을 받았던 것이 바로 압생트입니다. 압생트는 제조 제차가 매우 간편하기도 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시민들과 귀족들에게까지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문화의 나라 프랑스에서 압생트가 큰 사랑을 받으며 전 유럽까지 압생트 트렌드가 시작되었고, 우리의 초록 요정은 사람들의 밤을 달래주기 시작했답니다. 압생트에 들어가는 향쑥이라는 재료에는 사람을 환각에 빠뜨리고 신경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을 주는 성분들이 가득하다는 이야기가 굉장한 힘을 얻은 적이 있었는데요. 미치광이 술이라는 이름으로 낙인 찍혀 한때 여러 국가의 정부들은 압생트 제조를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진실은 압생트의 도수에 있는데요. 압생트는 종류에 따라 약간
약간씩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알코올의 도수가 55도에서 75도에 육박하는 초고도수의 술입니다. 19세기 프랑스의 귀족들이 압생트를 마시는 상황을 묘사한 작품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압생트를 매우 작은 티잔에 홀짝홀짝 마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초고도의 술이었기 때문에 점잖음이 동반되어야 하는 술이기도 하죠. 당시 유럽 사회 대중들은 대충 맥주잔에 압생트를 부어놓고 소맥 마시듯 부어라 마셔라 원샷을 때렸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회적으로도 술 관련 이슈가 많았고요.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국민들의 압생트 중독으로 인한 범죄가 너무 크게 증가해서 결국은 제조 금지령까지 내려졌다고 합니다. 고흐는 압생트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스포츠 음료를 음용하듯이 들고 다니면서 마시기를 즐겼다고 전해집니다. 이때 간헐적으로 알아오던 정신착란 증세가 압생트의 영향으로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정신 증세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욱 술에 집착하기도 했고요. 고우 스스로를 잠식시켜가는 슬픈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자, 이 비극의 알을 시기에 그렸던 작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앞서 소개드린 아를 포rum 광장의 카페 테라스를 시작으로 아르의 별이 빛나는 밤, 해바라기, 그리고 고우가 살았던 노란 집까지 전체적으로 캔버스를 화사한 노란색으로 가득 물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페 테라스에서는 파란 밤하늘과 대비되는 가스 등의 고혹적인 노란 불빛이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는 이 작품을 그릴 시절 동생에게 썼던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는데요. 푸른 밤 카페 테라스에 커다란 가스 등이 불을 밝히고 있어. 그 위로는 별이 빛나는 파란 하늘이 보여. 이곳에서 밤을 그리는 것은 항상 나를 놀라게 한단다. 창백하리 많지 옅은 빛들은 그저 그런 밤 풍경을 제거해버리는 유일한 방법이지. 이 편지를 통해서 고흐는 그의 시선에서 보이는 창백한 빛들을 찬란한 노랑으로 가득 담아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르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비극적인 일들과 상반되게 아르에서 그렸던 고흐의 작품들은 대부분 활기차고 편안하며 눈부신 감동들을 건네주는데요. 처음에 고흐가 아르에 도착했던 시절 동생 태용에게 썼던 편지들에서는 무척 충만한 행복과 앞으로의 희망들을 이야기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르의 따뜻함을 담아내기에 더없이 완벽한 색은 바로 노란색이었겠죠. 고흐가 그토록 바래왔던 행복과 희망은 노랗게 물들인 작품들이 증명해주는 듯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출퇴근길에 짧게나마 저와 함께 방고흐가 바라보았던 노랗게 물든 세상을 경험하셨습니다. 오늘의 결론. 고흐에게 술은 그야말로 예술이었지만 어쨌거나 지나친 과음은 몸과 마음을 망칩니다.